2006년 국립중앙박물관의 공기는 먼지와 기대감으로 자욱했다.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낡은 벽을 허물고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소음이 역사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영혼을 담은 유물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지만 그날 아침 박물관은 곧 깨어날 자신만의 비극적인 비밀을 품고 있었다. 직원들은 일상적인 업무에 분주했고 쿵쾅거리는 망치 소리는 그저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배경음악에 불과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소음이 거의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는 것을 말이다. 그 문 뒤에는 한 젊은 영혼의 마지막 숨결이 갇혀 있었다. 작업자 중 한 명이 수장고 깊숙한 곳,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구역의 벽을 허물기 위해 육중한 해머를 휘둘렀다. 몇 번의 타격 후 둔탁해야 할 소리가 공허한 울림으로 바뀌었다. 그의 해머가 예상치 못한 빈 공간을 뚫고 들어간 것이다. 작업자들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설계도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이 섞인 채 그들은 조심스럽게 벽의 나머지 부분을 허물기 시작했다. 벽돌과 석고가 무너져 내리자 어둡고 먼지 쌓인 작은 방의 입구가 드러났다. 그곳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공간처럼 보였다. 기록관리실의 기록연구사 김민준 삼비블세은 이 소란의 현장으로 불려왔다. 그는 9년 전 그의 세상이 멈춰버린 그날 이후로 줄곧 이곳에서 일해왔다. 민준에게 박물관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친구를 잃어버린 장소이자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의 공간이었고 또한 언젠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의 장소이기도 했다. 그의 하루하루는 낡은 기록과 유물들 사이에서 조용히 흘러갔다. 그의 눈빛에는 늘 지울 수 없는 슬픔과 풀리지 않는 질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과거에 갇혀 사는 남자였고 이제 그 과거가 그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문을 열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민주는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건축상의 오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허물어진 벽 너머로 드러난 어두운 공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공기 중에는 단순히 오래된 먼지 냄새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잊혔던 시간의 냄새, 그리고 슬픔의 잔향이 배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방 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곳은 마치 누군가가 아주 급하게 떠난 듯한 모습이었고 모든 것이 두꺼운 먼지층 아래에 잠들어 있었다. 그의 직감은 이 공간이 평범하지 않다고, 이곳이 오랫동안 그가 찾아 헤맨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가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 구식 필름 카메라, 그리고 박물관의 공식 소장품 목록에는 없는 작은 토기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 위에는 9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민주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가락이 먼지를 쓸어내자 일기장의 가죽 표지가 드러났다.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물건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는 이 방이 단순한 비밀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봉인된 무덤과도 같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일기장을 펼치기도 전에 민주는 이미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었다. 표지에 새겨진 이름은 없었지만 그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필체로 쓰인 이니셜이 구석에 작게 남아 있었다. LSY, 이수연. 9년 전 바로 이 박물관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민준의 눈앞이 흐려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9년 동안 그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질문들, 해결되지 않은 고통,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를 덮쳤다. 이 낡은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9년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수연의 목소리였고 잊혔던 비극의 서막을 여는 열쇠였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수연의 어머니에게 했던 약속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어머니, 제가 꼭 수연이를 찾을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낼게요. 그 약속은 지난 9년간 그의 삶을 지탱해 온 무거운 십자가였다. 그는 친구의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나 사고가 아님을 항상 믿어왔다. 수연은 그렇게 쉽게 사라질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사랑했고 역사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치는데 열정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손에 들린 이 일기장이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 방의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수연의 마지막 외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비밀의 방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박물관 전체에 빠르게 퍼져 나갔고 거의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수연 실종 사건 파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노란색 통제선이 쳐졌다. 하지만 민준에게 이것은 더 이상 경찰의 사건 파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굳게 결심했다. 이 안에 담긴 수연의 마지막 기록들을 통해 그는 직접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 9년 전 이 거대한 박물관의 벽 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누가 이 모든 진실을 이 어두운 방 안에 가두어 버렸는지 그는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수연의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들은 그녀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역사와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 박물관에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모든 문장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특정 유물들의 출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식 기록과 실제 유물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불일치들을 지적했다. 처음에는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순수한 탐구였다. 민주는 글을 읽으며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마치 9년 전 커피숍에 마주 앉아 그녀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자 일기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수연의 글은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한 기록 오류가 아닌 의도적인 조작의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가치 있는 소형 유물 몇 점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교한 복제품이 채우고 있다는 의심을 기록했다. 그녀의 글에는 혼란과 함께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박물관의 심장을 좀먹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친구의 일기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중심부로 걸어들어간 한 사람의 외로운 투쟁 기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이 등장했다. 박지원. 1997년 당시 박물관의 최고 책임자이자 현재는 문화계에 존경받는 거물로 자리 잡은 인물이었다. 수연은 박 관장이 특정 수장고에 대한 접근을 비정상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일부 유물 기록에 대한 열람 요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고 적었다. 그녀는 박 관장의 완벽주의적인 명성 뒤에 숨겨진 차갑고 계산적인 면모를 간파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표를 보는 것 같다. 수연의 이 한 문장은 민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미 위험한 진실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민준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진실의 무게로 다가왔다. 수연의 마지막 기록들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녀의 필체는 급하고 흔들렸으며 문장들은 짧고 긴박했다. 그녀는 박지원이 주도하는 유물 밀반출 네트워크의 실체에 거의 근접했음을 암시했다. 박물관에 잊힌 공간들이 밀거래를 위한 비밀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곧 모든 증거를 모아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는 일기장을 읽는 내내 손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친구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 위험한 길을 걷고 있었다. 수연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용기는 존경스러웠지만 그 무모함이 결국 그녀를 비극으로 이끌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민주는 일기장과 함께 발견된 낡은 필름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이 안에 수연이 목숨을 걸고 포착한 마지막 증거가 담겨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오래되고 섬세한 필름을 다룰 수 있는 작은 전문 현상소를 수소문해 찾아갔다. 현상소 주인은 필름의 상태가 좋지 않아 결과물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다리는 며칠 동안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만약 사진이 현상되지 않는다면 수연의 마지막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묻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9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마침내 현상소에서 연락이 왔다. 민주는 초조한 마음으로 사진들을 받아들었다. 사진들은 예상대로 거칠고 어두웠다. 대부분은 급하게 찍은 듯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는 모습, 비밀 장부로 보이는 서류를 찍은 사진들, 그리고 수장고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옮기고 있는 한 남자의 흐릿한 뒷모습. 민주는 숨을 멈췄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과 체형은 9년 전의 박지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연은 해낸 것이었다. 그녀는 사진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남겼다. 새로운 증거를 손에 쥔 민주는 더 이상 혼자서 싸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1997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최 형사를 찾아 나섰다. 이제는 은퇴하여 작은 낚시터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최 형사는 9년 전의 실패를 마음에 담아둔 채 씁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민준의 방문을 귀찮아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들쑤시는 젊은이의 치기 어린 집착이라고 생각했다. 젊은이 마음 아픈 건 알겠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덮어두는 게 자네를 위해서도 좋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냉소가 묻어 있었다. 그는 너무 많은 비극을 보았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초에 형사 앞에 수연의 일기장과 새로 현상한 사진들을 내려놓았다. 그는 수연의 마지막 기록들을 차분히 설명했고 사진 속 인물이 박지원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형사는 마지못해 증거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무심했던 눈빛이 점차 날카로워졌다. 베테랑 형사의 직감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특히 박지원의 이름이 언급된 부분과 사진 증거 앞에서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5년 전 그는 박지원을 수사선상에 올렸었지만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와 박물관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파고들지 못했다. 최 형사의 마음속에서 잊고 있던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박지원의 태도에서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과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찜찜한 느낌을 기억해냈다. 이 아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군. 혼자서 이 정도까지 파고들었단 말인가. 그는 수연의 용기에 감탄했고 동시에 그런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민준의 눈에서 9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진실을 향한 끈질긴 열망.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결심을 굳혔다. 알겠네. 내가 가진 낡은 인맥이라도 총동원해서 도와주지. 하지만 약속하게. 절대 무모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최 형사는 과거의 동료들을 통해 1997년 당시 박물관 직원들의 행적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민주는 박물관 내부에서 박지원의 현재 동선을 파악하며 추가적인 증거를 찾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곧 박지원의 귀에 들어갔다. 박지원은 이제 박물관장이라는 직위를 넘어 정부의 문화 정책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물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과 귀는 박물관 곳곳에 심어져 있었고 민준의 행동은 사사건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민준이 단순한 슬픔을 넘어 위험한 진실에 접근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박지원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민준은 갑작스럽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었고 중요한 자료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예고 없이 차단되기도 했다. 그의 상사는 민준을 불러 개인적인 감정으로 박물관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점잖지만 단호한 경고를 날렸다. 주변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민준은 순식간에 박물관 내에서 고립되었다. 박지원은 민준을 친구를 잃은 슬픔에 잠겨 망상에 빠진 불안정한 직원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거대한 조직의 힘 앞에서 민준은 무력감을 느꼈지만 수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민준은 오히려 더욱 절박하게 일기장을 파고들었다. 그러다 그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다. 수연이 비밀의 방을 발견하고 그곳을 자신의 비밀 아지트로 사용했다는 기록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박지원의 밀반출 증거들을 모아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작은 방은 박물관의 심장에 숨겨진 어둠이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그 어둠을 밝힐 빛을 준비하고 있다. 내일 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박지원을 만날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은 민준의 심장을 멎게 했다. 그 방은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수연이 진실을 위해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던 최전선이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수연의 실종은 그녀가 박지원과 대면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 일어난 것이었다. 민준은 이제 단순히 친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연이 시작했던 싸움을 마무리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었다. 일기장은 더 이상 슬픈 유품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전투 지도이자 유언이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박지원이 쌓아 올린 명성의 성벽이 아무리 높고 단단하더라도 그는 기꺼이 그 벽에 부딪혀 균열을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수연의 마지막 용기를 가슴에 품고 결전의 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최 형사와의 연락은 더욱 은밀해졌다. 민준은 박지원의 감시를 피해 박물관의 낡은 도면과 개보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수연이 실종된 1997년 당시 대규모의 전시관 확장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공사 구역 중 하나가 바로 비밀의 방이 있던 수장고와 인접해 있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에 민준은 소름이 돋았다. 박지원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는 최 형사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고 최 형사는 당시 공사 책임자와 작업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한편 박지원은 민준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민준을 해고하거나 다른 곳으로 발령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대신 민준을 자신의 시야 안에 두고 철저히 감시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민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친절한 척 그의 의중을 떠보기도 했다. 김 선생, 아직도 옛 친구 생각에 많이 힘든가? 보군. 과거에 너무 얽매이면 현재를 살아갈 수 없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민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민준은 박지원의 위선적인 태도에 구역질이 났지만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직원 연기를 계속했다. 그는 박지원의 감시망 속에서 더욱 교묘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그는 일부러 사소한 실수들을 저지르며 박지원이 자신을 무능하지만 해롭지는 않은 인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박지원은 점차 경계를 늦추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이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박지원의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민준의 내면에서는 수연의 복수와 정의를 향한 불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민준은 마침내 수연의 카메라에 담겨있던 마지막 사진 한 장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전시실에 유리 진열장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진을 확대하자 유리 표면에 비친 희미한 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겁에 질린 수연의 얼굴, 그리고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한 남자의 형상. 남자의 손에는 비밀의 방에서 발견된 바로 그 토기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은 비록 희미했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젊은 날의 박지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연의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마지막 광경이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최 형사와 민준은 박지원을 무너뜨릴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지원이 가장 빛나는 순간, 그가 자신의 업적을 자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내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박지원의 특별 공로상을 축하하는 성대한 갈라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언론과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그곳이야말로 진실을 폭로할 최적의 무대였다. 민준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수연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쳤다. 진실은 유물과 같아서 땅속에 묻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박물관 갈라 행사의 밤, 공기는 화려함과 거짓된 찬사로 가득했다. 문화계,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여 박지원 관장의 공로를 축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 정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역사 보존의 중요성과 자신의 헌신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한편 행사장 구석에서 직원 복장을 한 민준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 형사 또한 하객으로 위장한 채 그의 곁을 지켰다. 화려한 축제의 장막 뒤편에서 9년 묵은 진실의 칼날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지원이 수상소감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던 그 순간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단상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으며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켰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놀란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최 형사가 그들 앞을 막아서며 낡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경찰의 공식적인 업무 집행이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이제 무대의 주인공은 박지원이 아닌 그의 그림자 속에 갇혀있던 진실을 대변하기 위해 선 김민준이었다. 박지원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이크를 잡은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9년 동안 삭혀온 슬픔과 분노가 강철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9년 전 이곳에서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한 학생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실종의 책임자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박지원 관장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섰습니다.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였다. 잠시 넋을 잃었던 박지원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민준을 친구를 잃은 슬픔에 잠겨 망상에 빠진 불쌍한 직원으로 몰아가며 이 모든 것이 악의적인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영의는 너무나도 태연해서 몇몇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는 듯라 했다. 박지원은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쳤다. 증거를 대보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냔 말이요. 그의 오만한 요구는 그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민준은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박지원의 공로를 기리는 영상이 상영될 예정이었던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지원의 화려한 업적이 아니었다.
스크린에는 수연의 일기장 내용이 한 페이지씩 떠올랐다. 유물 밀반출에 대한 그녀의 의심, 박지원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 그리고 비밀 장부와 상자들이 담긴 흐릿한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화려했던 행사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고 박지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이런 것만으로는 살인을 증명할 수 없어. 박지원이 절박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이건 그저 한 학생의 상상일 뿐이야. 그 순간 민주는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의 마지막 사진이 거대하게 확대되어 나타났다. 유리 진열장을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유리에 비친 공포에 질린 수연의 얼굴과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젊은 박지원의 모습. 그의 손에는 비밀의 방에서 발견된 바로 그 토기 족각이 들려 있었다. 최 형사는 바로 그 토기가 담긴 증거물 봉투를 높이 들어 보였다. 사진 속 증거와 실물 증거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이었다. 장내에서는 집단적인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지원은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과거를 영원히 묻었다고 생각했던 그 끔찍한 순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정교하게 쌓아 올린 명성과 위신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의 부정도 변명도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휘청거렸고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완전한 몰락을 무자비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만든 무덤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9년의 세월이 단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잿더미가 되어 버렸다. 박지원의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의 눈앞에 9년 전 그날의 풍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비밀의 방에서 모든 증거를 들이미는 수연의 당당한 모습. 그는 이성을 잃고 증거를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는 결코 그녀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그저 그녀를 멈추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절박함과 분노 속에서 그는 그녀를 강하게 밀쳤다. 수연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며 육중한 나무 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콩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찾아온 끔찍한 정적. 그것은 탐욕과 두려움이 빚어낸 비극적인 사고였다. 현재로 돌아온 박지원은 무대 위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9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는 계획된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절규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그의 고백은 더욱 끔찍했다. 그는 자신의 경력과 박물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될 전시관 확장 공사 구역에 그녀의 시신을 숨겼다고 자백했다. 영원히 폐쇄될 공간 속에 그녀를 묻고 비밀의 방을 벽돌로 막아버림으로써 자신의 범죄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것이다. 축제는 한순간에 비극의 현장으로 변했고 하객들은 공포와 경악 속에서 한 남자의 추악한 진실을 목격했다. 박지원의 자백에 따라 경찰은 9년 전 확장 공사가 진행되었던 구역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육중한 콘크리트 벽이 무너져 내리자 그 뒤로 좁고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곳에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갇혀있던 이수연의 유해가 마침내 발견되었다. 현장은 무거운 침묵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주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친구는 이제 싸늘한 유해로 돌아왔다. 이것은 진실을 찾은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잔인한 확인의 순간이기도 했다. 9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문의 유령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수연의 장례식은 며칠 뒤 구준비가 내리는 날 조용히 치러졌다. 이제는 기력조차 쇠약해진 수연의 어머니와 민준 그리고 최 형사만이 그녀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수연의 어머니는 슬픔 속에서도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고맙네 우리 수연이.
이렇게라도 집에 데려와 줘서 정말 고맙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와 고통의 무게는 민준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마침내 9년 전에 약속을 지켰다. 비록 너무나도 늦었고 비극적인 방식이었지만 그는 친구를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그것이 이 끔찍한 진실 속에서 그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박지원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이름은 문화계에서 완전히 지워졌고 탐욕과 비겁함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대대적인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박지원의 비호 아래 자행되었던 수많은 비리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박물관이 자신들의 명예 뒤에 숨겨진 부패를 직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고통스러운 개혁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역사를 사랑했던 한 용감한 학생 이수연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세상에 던진 마지막 질문에 대한 뒤늦은 응답이었다. 몇 달 후 박물관의 한쪽 구석에 작은 특별 전시실이 마련되었다. 그곳은 이수연을 기리기 위한 공간이었다. 전시실에는 그녀가 생전에 남긴 연구 노트, 가족의 동의를 얻어 발췌된 그녀의 일기,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물들에 대한 열정적인 기록들이 전시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실종 사건의 비운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연구자로서 역사에 기록되었다. 민주는 전시실 중앙에 걸린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의 사진 앞에 섰다. 가슴 아픈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슬픔 위로 친구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잔잔한 평화가 내려앉고 있었다. 민주는 박물관의 기록 연구사로 계속해서 일했다. 9년 동안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강박적인 무게는 이제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풀리지 않는 질문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이 끔찍한 여정을 통해 그는 정의와 기억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충성심과 추악한 이기심의 양면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를 보존하는 자신의 일에 임했다. 다시는 이 박물관의 벽 뒤에 또 다른 진실이 묻히거나 잊히는 일이 없도록 그는 역사의 파수꾼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갔다. 이야기는 민준이 박물관 창밖으로 변화하는 계절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잃어버린 영혼은 안식을 찾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이 씁쓸한 결말은 이야기의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진실은 견고한 유물과 같아서 시간과 두려움 아래 묻힐 수는 있어도 결코 파괴될 수는 없다는 것을, 진실은 언제나 그것을 다시 빛으로 이끌어낼 충분한 사랑과 용기를 가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을 말이다. 이제 박물관을 채우는 침묵은 더 이상 비밀을 감춘 답답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기리는 존경과 기억의 고요함이었다.